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나 칼로리 높은 거는 물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치료에 도움되게 먹겠다 그러면 커피 우리 사러 들어갈 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산미 있는 거 드실래요? 고소한 거 드실래요? 네. 우리가 면역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네. 하나는 장 면역, 네, 하나는 장 등 면역이에요. 장 면역은 음식 지나가는 길에 생긴 거. 등 면역은 신경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일이에요.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좀 쉬면서 일하십시오. 공부하셨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인생 만들기 백년 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수 좋은 아침입니다. 줄리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금요일마다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 덕분에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건강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습관. 오.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10시까지 일어나서 보실 필요 없고 11시부터 이제 이미 맞다 보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시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원래 방송 10시였는데 저희가 한 타임 더 좋은 시간에 11시에 저희가 하도록 할 거니까 네. 다음 주부터 놓치지 마시고 10시 켰는데 왜 3프로TV에 건강 관련된 얘기 안 나오시라고 하시면 여러분 11시부터 시작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줄리안 보고 싶어도 1시간만 참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 서재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100년의 아침이잖아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 동안 아침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건강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거기에 비유하자면 예. 출발선을 지키자. 경쟁자도 있어야 된다. 자기 선을 넘지 마라. 그리고 결승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혼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가끔씩 우리가 인생 너무 이제 짧은 달리기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네. 진짜 긴 마라톤이라고 친다면 네. 정말로 처음부터 다 힘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좀 더 우리가 그런 뭐랄까 시간을 좀 기르는 그런 주제가 뭐냐고요? 주제가 있죠. 주제가 없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아주 간단한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식사의 시간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제가 이걸 노력하고 있어요. 요새. 저 이거 노력하고 있어요. 봐봐요, 이게 스며들다니까요. 스며들고 있다니까요. 네. 불쌍한 실험지가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공복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 공복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우리 내장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그렇죠.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복이라는 게 어떻게 이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님? 네, 일단 공복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복은 정의를 하면 다음 음식에 대한 배려 시간이에요. 다 함께 들어오는 동안 좀 쉬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왜 사람 만났을 때 헤어지고 나면 약간 쉬는 타임 필요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난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쉬는 그래요? 시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시간, 배려의 시간이 공복인데 어. 사실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소화 대사가 돼야 에너지로 변환이 되잖아요. 네. 소화해야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염증 없앨 그 ATP라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때는 언제 네. 없어지느냐? 먹고 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복일 때 염증 없애는 게 가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잘 때 왜 염증 없애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공복이죠. 우리 눈 감고 하는 공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복 때는 오히려 염증 없애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꼬리 질문인 것 같기도 해서 바로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김병일님께서는 공복이 그러면 어떻게 염증 치료에 도움됐는지 정확하게 그게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염증 치료 되는지 바로 그 ATP 그거를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그래서 공복이 되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걸 중단하고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면 계속 위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복은 다른 일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때 에너지를 만들고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나 영양분 공급해서 그 ATP를 가지고 어디 염증 없나 찾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희가 요새 또 레스토랑에서 브레이크 타임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 쭉 하니까 이분들도 좀 표정이라거나 이런 거 봤을 때 힘들어 보여요. 서비스가 안 좋아져. 맞아요. 우리 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뭐가 좀 들어오면 근데 저는 원래 요새 특히 저는 몸 만들려고 하니까 네. 저녁까지 늦게까지 먹은 적도 많았는데 요새는 꼭 그거 잠자기 한 2-3시간 전까지 딱 끝내려고 하고 네. 그런 노력하는데 진짜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밥 먹었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쵸. 이제는 이 질문 해야죠. 공복했니? 공복했니? 밥 안 먹었니? 공복했니? 밥 안 먹었지? 그냥 공복했어? 공복했어?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저 꼬리 질문이 지금 저희 댓글창에 올라와서 네. 질문을 드리는데 이민철님께서 그러면 그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식사를 규칙적으로 두 끼만 먹는 것도 괜찮습니까? 예, 꼭 이건 세 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 끼면 가능한데 문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세 번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두 끼라고 얘기할 때는 제대로 된 밥 두 번을 얘기하는 경향이 사실은 그쵸, 있죠. 그쵸. 밥이랑 예. 뭐 반찬이랑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가 들어오건 너무 공복 시간이 길면은 위가 긴장을 하면서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짜증과 스트레스와 또 혈관 좁히고 이런 것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복 타임은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내용물이 적으면 상관은 없는데 네. 안 먹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다만 두 끼 먹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네네네. 예, 다만 세 번은 저도 두 끼를 먹는데 세 번은 먹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주스를 먹거든요. 네. 그걸 포함한 세 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질문 중에서는 이제 네. 굶어야 하냐고도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굶는 것과 공복이랑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음식이 이 주인님이 언제 주시지 하고 너무 긴장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손님 기다리는 거죠. 손님이 언제 와? 예. 문 열었는데.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은 좋은데 브레이크 타임 좋은데. 문 열어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애매하죠. 여기 없어요. 누구 이러면 안 나 되죠. 월세 어떻게 내? 네네.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 규칙성이 위의 긴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너무 오래 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규칙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로 뽑자면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되게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네.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쯤 먹고 그리고 몇 시쯤부터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긴장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혈당을 올리고 있어요. 네. 이 아침에 그 혈당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엄청 먹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아침은 깨어나서 한두 시간 안에 먹고 네. 그다음부터는 4시간이나 6시간 간격을 지켜서 끝내면 됩니다. 아. 근데 밤에도 그걸 지켜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아하, 야식으로. 예, 밤은 안 됩니다. 야식은 원래 보통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룰인데? 네, 그런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병원 자주 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백대 볼력 당하면 이러면 할 말 없지. 그렇죠. 확 깨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네. 공복 유지하다 보니까 막 그 얼굴에 뭐 뾰루지 올라온다, 뭐 네네. 여드름 올라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복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단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쉬었다고 여드름이나 뾰루지나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다기보다는 단식의 기간을 너무 뭐 2일이다 3일이다 길게 할 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노폐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소변 대변 말고 또 한 가지는 땀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땀 배출하려면 모공이 넓어져야 되나요? 안 넓어져야 되나요? 넓어져야죠. 넓어져야 나오죠. 네. 예, 그러면서 여드름 생길 수 있고 그쪽으로 과하게 노폐물 배출되면서 뼈루지나 피부 트러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물어보신 분이 3일째 저녁 굶었는데 얼굴 여기 저기 뾰루지가 생겼다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3일째라는 게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우리도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고 나면 며칠은 되게 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네. 예, 근데 그 노폐물 제거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허전한 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공복은 괜찮지만 하여튼 단식, 금식을 너무 오래 했을 때 부작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한테 네. 이제 아예 굶는 것보다 네.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방울토마토라도 뭐 이렇게 몇 개 네, 먹는 네. 것이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또 긴장할 수 있으니까 안 하던 걸 하시기 때문에 위나 다른 소화기관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말하는 게 야식 아니라 네.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맞아요. 야식을 굶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네네. 잘하셨다라고 하고 네네. 근데 저녁이니까 뭐라도 뭐라도 먹어라. 네네. 대신 뭐 약간 지난번에 했던 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괜찮고. 네네. 좋아요? 네, 몇 킬로 괜찮고. 먹을까요?
5개, 10개 사이. 항상 그렇습니다. 5개에서 10개 개. 사이입니다. 방울토마토 5개, 10개 사이. 네네네. 좋습니다. 딱 확 쏙. 저 그리고 네. 저 네. 나름 잘했다고. 어떤 자화자찬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우리 식초 같은 거 얘기 네, 나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초 같은 그런 것들이 신맛. 네, 네네. 신맛이 네네.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준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먹을 때 이제 신맛 나는 음식들을 조금씩 같이 섭취하는 습관도 들었어요 지금. 그래요? 어떤 음식 드세요 그러면? 코울슬로. 콜슬로? 콜슬로.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거기 또 양배추를 잘게 그죠, 썬 콜이니까 거에다 그게 양배추. 양배추를 네. 잘게 썬 거에다가 초까지 이게 살짝 담겨져 있는 맞습니다. 거라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되더라고. 마요네즈 잔뜩 불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특히 신 걸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화 장애가 있다면 신 걸 아주 조금씩 드셔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짝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실험해 보면 네. 네. 실험용 쥐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걸 먹었을 때는 네. 실험용 쥐도 오래 살거든요.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걸 실험해 보시면 파이팅입니다. 좋겠습니다. 실험쥐 발전.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두 명의 실험지가 한번 열심히 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줄리안이 한번 좀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복 같은 경우는 가끔씩 속쓰림도 오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막 맞습니다. 두통 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SJS님 같은 경우는 공복에 속쓰림이 어찌해야 할까요? 이젠 먹어도 속이 쓰려서 고픈 건지 부른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다른 분도 진지한님 안 먹으면 두통이 오고 맞아요. 위가 쓸려요. 먹어도 쓰리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님?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먹기만 하면 쓰리다는 거는 위하고 상관이 있고 네. 먹지 않아도 쓰린 거는 십이지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12지장? 네.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에 헐어 있는 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위궤양이 있는 사람, 네. 영어로 얼서가 있는 사람들은 속이 쓰리겠죠. 그러니까 먹는 거랑 관련된 건 위궤양. 네. 근데 공복은 위를 자극하지 않잖아요. 공복이니까. 네. 그러면 위산이 공복이니까 조금씩 나오다가 이게 흘러내려 들어가서 밑에 있는 십이지장 궤양 있는 사람한테 자극 주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속쓰림 있는 사람은 혹시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되겠고, 아하, 네. 예, 그리고 다른 원인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먹어서 속 쓰는 사람은 확실히 위산 과다 때문에 위에 문제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는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뭐 네. 어떤 음식이라거나 뭐 식습관 조금 뭐 공복을 좀 덜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때 아마도 뭐 저녁까지 굶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던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위가 긴장하고 위산도 조금씩 나오면서 속 쓰릴 수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제대로 나오면서 완화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있어서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사람이 속이 쓰리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꼭 다른 음식이라도 꼭 먹는 게 좋겠고 그 음식 내용이 이제 어떤 게 좋으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양배추도 좋고 네. 양배추요. 예, 토마토도 괜찮고 마라는 것도 괜찮고 마. 네, 예, 맞아요. 예. 네. 또 다시마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예, 네, 거기에 있는 해조류인데 그 안에 있는 알긴산 같은 게 왜 그 좀 촉촉하게 그 끈적하게 된 거 있죠. 알로에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네, 그런 네. 거 알로에는 특히 또 장에 도움이 되지만 또 알긴산은 또 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조청을 식사할 때마다 한 5g 정도씩 조청을 드시면 조청이요. 예, 조청. 예, 조청은 인조로 만들어진 꿀이란 뜻으로 조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꿀이란 뜻인데 조청같이 또 단 성분을 또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너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조청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만 먹으면 쓰리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조청을 먹어서 왜 우리가 달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도 하면 되겠고 우윤을 먹어서 도움되는 사람은 있지만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 그 칼슘 자체가 또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해서 또 쓰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유제품이 정말 맞는 사람만 한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놀랍네요. 그래서 조청이 도움되시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꿀 먹을 수 있잖아요. 꿀 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꿀이 없다면 꿀이 더 좋은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인조꿀이란 뜻이거든요. 조청. 네. 이제 조청을 조금 드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궁금해하고 계신 게 하나 네. 딱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댓글창에 찬님께서
공복에 음료가 포함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네. 사실 저희 이 그 지난 영상에도 그럼 공복에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아니면 공복에 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어디부터 음료냐? 오케이. 어디부터 음식이냐? 왜냐면 스무디가 분명히 음식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음료냐? 이런 거죠. 아메리카노나 물 마시면 이건 공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죠. 공복의 커피 아메리카노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접어두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같은 공복이어도 네. 생활 중에 공복하고 아침 일어났을 때는 좀 다른 이유가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서 혈당을 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카페인이 더해지면 혈당이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장점은 있죠. 혈당을 좀 올려서 나를 깨울 수 있죠.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라 그러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혈당 상승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당뇨 전당에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당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 커피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일어나서 한두 시간 딱 지나면 그때 코티솔 레벨이 떨어져요. 네. 그때는 한두 시간. 커피를 드셔도 되겠다. 그래서 아니면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복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신 상태가 공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중간에 우리가 낮 시간은 괜찮은데 네, 얼마든지 공복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 물은 공복에 포함되지만 카페인이나 칼로리 높은 거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메밀차는 물이에요. 루이보스도 네. 예, 캐모마일도 이건 전부 물입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없고 향만 있는 거죠. 카페인도 없어요. 네. 근데 카페인이나 둘 다 카예요. 칼로리나 카페인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장복하면 안 되는 물이에요. 칼로리, 칼로리, 카페인. 예, 그렇다면 커피나 홍차나 녹차나 이런 것들은 물이 될 수 없고 그냥 차 정도, 커피 브레이크, 네. 티 타임 요것만 하셔야죠. 카모마일. 네. 카모마일 괜찮대요. 예, 그건 캐모마일로 발음을 좀 그건 해주시면 캐모마일. 좋겠습니다. 캐모마일. 카모마일. 나 네. 카루 기억하려다가.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아침에 마시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나 공복 주로 저녁 시간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럼 저녁 시간대 네. 뭐 그러면 뭐 커피는 뭐 안 좋겠죠? 아니요, 근데 그 만약에 다른 음식을 먹는 걸로 더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커피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칼로리도 보통 한 30칼로리 이내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네네. 근데 그게 라떼고 뭘 뿌리고 시럽을 넣고 해서 전혀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만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치료에 도움되게 먹겠다 그러면 커피 우리 사러 들어갈 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산미 있는 거 드실래요? 고소한 거 드실래요? 네. 그러니까 산미 있는 거는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이 폴리페놀이 있어서 더 많은 걔가 항염 작용하고 그다음에 염증 없애는 부분이 있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미를 느끼시면서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에. 그래요? 예, 근데 있는 거? 이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설사 만들 수 있어서 네. 그거 저거 다 싫고 커피만 마시고 싶다. 고소한 걸 먹어야 됩니다. 고소한 거. 이게 로스팅하는 시간에 따라서 짧게 하면은 산미가 강한 건데 네네. 오래오래 할수록 구수해져요. 그게 고소해지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이득은 조금 놓치지만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댓글장에도 지금 커피는 믹스인데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네. 믹스 커피. 믹스는 에스프레소에 비해서는 커피 안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기름이 없는 게 믹스 커피고 그게 제일 많은 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콜레스테롤. 아하, 네. 커피 안에도 콩을 볶으면서 그 커피 기름이 있거든요. 아. 예, 그게 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기름을 피하려면 믹스 커피가 낫고 기름과 그냥 다 즐기려면 에스프레소입니다. 네네.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근데 이사님 네. 이게 믹스 네. 커피라 그러면 주로 막 프림까지 설탕까지 들어가는 거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 잔 정도면 그게 탄수화물 한 10g 정도 돼서 네, 정말 10g? 피곤할 때 딱 피곤한 게 옛날에 우리 왜 광부가 어디서 며칠 갇혀서 되게 힘드셨는데 살아남았는데 그 믹스 커피를 먹고 살았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맞아요. 있었죠. 그 믹스 커피에 10g 정도의 탄수화물 당분이 있었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갇혀 있는 게 아니라면 10g 정도 정말 내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 질문도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좋아요. 이게 그 우리가
공복을 적정 시간 유지하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위장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이게 되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쵸. 맞아요. 우리 줄리안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공복 시간을 잘 좀 찾고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교대 근무나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네. 이게 네.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이 네 가지를 대사 증후군, 대사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거 생길 확률이 1.5배 정도 높아요. 1.5배요? 네네. 그리고 줄리안 조심해요. 옛날 연구에서는 그 간호사분들 밤에 야간 근무할 때 상대적으로는 유방암 리스크도 좀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근무가 되게 힘든 건데 어떻게 이걸 낮 근무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일단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된다. 네, 그러면 멜라토닌은 언제 나오냐 하면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빛을 차단해서 자야 된다가 일단 원칙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밤에서 아침까지 일을 하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오후 때 좀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 기준에 한두 시간 뒤에 식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4시간 간격은 유지해서 식사를 한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4시간 관계 일하고 한 근무 시간 직전은 음식이 가벼워야 돼요. 네. 이걸 무겁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소화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잘 드시냐면 아침에 주무셔서 낮에 일어났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드시고 다시 임박했을 때는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도 가벼운 운동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지켜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네.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돼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배고프고요. 두 번째는 주로 시간이 네. 가끔씩 이제 불규칙하시니까. 그런 거기도 하고 뭔가 그 일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2시간 전에 일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주로 일어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면 1시간 정도 딱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그래도 꼭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제 그런 준비 같은 거를 길게 못 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네. 근데 여기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침에 드디어 일이 끝났잖아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네. 그러면 뭘 하러 가실 겁니까? 자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잠을 밤에 못 잤으니까. 네네. 자기 전에 음식은 가벼워야 된다. 그리고 일 시작하기 직전은 가벼워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가볍다는 것을 가볍게 음식을 먹고 그럼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딱 그 제가 쉽게 한번 요거 네. 144를 기억해 보자. 네. 일어나서 1시간 후에 먹고 4시간 후 4시간 후에 식사를 하자. 좋습니다. 144. 네. 좋은데요? 좀 역시 좋습니다. 기자님.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기자 같은 모습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멋있습니다. 144. 네. 여러분 144. 144. 일어나서 1시간 그 다음에 4시간씩. 4시간, 4시간. 삼프로팀인데 133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33. 어떻게 133으로 바꿀 수는 133 안 없을까요? 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요. 아니 위가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음식을 소화하고 다음 걸 내리기 때문에 네. 예, 쌓여 있을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 네. 질문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무릎 붙이고 앉은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전 기억나는 게 많은 의사분들은 앉아 있을 때 무릎을 이렇게 힘주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붙이고 힘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5분씩 3회, 3분씩 5회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네네. 궁금하셨습니다. 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는데 네. 무릎을 붙이려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아니, 이게 질문이 제가 공감되는 네.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밴드 같은 걸 사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밴드로 여기 무릎을 묶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딱 붙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책상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힘을 안 주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밴드를 많이 이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밴드를 이용을 해도
우리가 허벅지 내전근이라는데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젊으신 분이라면 본인 스스로 붙이는 데 들어가는 힘으로 근육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고 나이가 좀 있어서 힘드시면 밴드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밴드 괜찮다. 네. 가운데 어떤 생수병이나 이런 거 껴도 괜찮습니다. 그걸 안 떨어뜨리려고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가니까요. 네네. 그런 건 괜찮다고 보고 시간은 15분 동안 지속하기가 처음에 어렵다면 어렵겠죠.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3분씩 5번. 그 다음에 되면 5분씩 3번. 서서히 그 올라가서. 다음에 15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바른 자세로 우리가 얼마나 15분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운동이 됩니다. 이 허벅지 내전근이 장요근을 키우고 코어 근육을 키우고 결국 횡격막, 흉근, 목비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로 자세 고쳐 앉아야겠다. 지금 힘주고 있죠? 네. 저도 약간 이렇게 돼요. 이게 맞습니다. 스며든다니까요. 진입이 들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힘세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사람들도 지금 바로 힘들다라고 하셨고요. 바로 무릎 붙이고 앉았습니다. 네, 바로 자세 고쳐 앉아야겠다라고 다 하시는데 네, 정말 이런 팁이 되게 좋은 게 바로 실천하시니까. 맞아, 바로 네네. 실천할 수 있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복 때 머리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네. 공복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원이 중세 농부들이 그 곡식을 다 이게 저장해 놨는데 그게 막 불이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막 고통스럽게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이 내 곡식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그레인이 편두통이라는 얘기예요. 마이그레인이 마이그레인 그거라고요? 예, 마이그레인이 편두통 거기서 어원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 내게 다 불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두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두통이라면 릴렉스하고 이 자세하고 하면 훨씬 좋아지고 한 10초만 본인이 릴렉스만 해도 훨씬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주면서 릴렉스 할 수 있나요? 힘주면서 릴렉스. 여기는 고정해놓고 나머지가 릴렉스. 나머지 릴렉스. 네, 너무 손발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네네. 그 운동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운동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아예 운동이 포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네. 반드시 막 땀이 나고 힘들고 해야만 운동인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건 어때요? 예,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문제여서 빠르게 걷거나 느리게 달리기는 전부 다 운동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PT나 이런 걸 받거나 아니면 기계에서 걸을 때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신경을 안 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제한적인 운동이 될 수 있고 정말 길을 걸 때는 앞에 누가 있는지 피하면서 그렇죠. 쓰는 근육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된 근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걷는다고 또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 예,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운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왕 움직이는 거 역시 땀으로 좀 노폐물도 배출하고 순환도 시키고 혈액순환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좀 심장한테 힘이 좀 가는 운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시키면은 노폐물 제거나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신 분이 요즘 러닝이 유행이라고 저도 해봤는데 금방 지쳐서 오히려 운동량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고 하신 이런 거예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러닝보다 길게 걷는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둘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걷는 건 뭐 효과 별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산지대 가서 훈련할 때 네. 고산지대 견뎌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훈련 삼아 트레이닝을 해서 나중에 호흡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훈련하는 기간이면 조금 힘들어도 이걸 참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거조차도 힘들다 그러면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만 넓히면서 걷기만 해도 운동될 수 있고 저는 제일 많이 운동하는 거는 여기 버릴 게 있으면 지금 버린다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아두지 움직인다? 않습니다. 모아두지 않습니다. 저 휴지통에 갖다 옵니다. 순간순간 움직인다. 네.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귀차니즘의 이제 끝판왕인데 여기 물건을 주려고 제자리 있으면서 이렇게 팔만 뻗는 사람은 예, 근육이 아니라 인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서 위험한데 본인이 거기까지 가서
이걸 잡아온다면 근육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침대 속에 있을 때 머리 뭐가 아유, 있으면 머리에, 예. 이렇게 하면서 하던 거 한두 번 아닌데. 맞아요. 그것보다 더 나쁜 분들이 형 누나들. 야 일로 와봐. 야 잠깐만 와봐. 왜 저것 좀 줘. 해보셨어요? 아 저는 동생이라. 저도 동생이랑 네, 저는 동생이라. 해보지 못했네요. 해보지도 못한. 당연히 봤어도 부러웠던. 그러니까 아, 그래서 부러웠던. 건강하신 겁니다. 동생들이. 동생으로 태어나면 동생이 건강하다. 건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와. 근데 제가 기자님이 봤는데 네. 다리 힘 풀었습니다. 이거 다시. 지금 어떤 분들도 지금 헐 3분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3분 힘들죠. 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3분 지속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운동 중에서 보면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떤 가끔씩 이제 그 효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심박수를 이제 제대로 올리면 네. 그래도 좀 더 뭐 건강 같은 거 뭐 심장 건강에서도 도움 되긴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려면 심장이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서 자기 맥박수의 최대 맥박수의 한 7-80% 정도 뛰어야지만 지방이 탄다. 그래서 러닝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냥 편하게 걷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걸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솔직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긴 네. 한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중간중간에 움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닝머신보다 그냥 건너면 뭔가 좀 앞에 사람 오네 하고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렇죠. 하면서 네. 다양한 근육 쓰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그재그 운동을 해야 되고 옛날에 아주 구석기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네. 음식을 구하러 정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음식 하나를 그렇죠. 따서 과일을 먹어서 유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받고 있죠. 아 네. 심지어 누워서 삐삐삐삐 하면 와. 거의 반까지 갖다 줘. 그죠? 맞아요. 그렇죠. 손가락 관절염만 생기죠. 다른 거는 전혀 걱정이 없죠. 와. 우리 좀 더 그 채집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와. 근데 정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마트라도 가까이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제 프로인데 사실은 100세까지 사는 게 방법이 딱 이겁니다. 50년 동안 돈을 모아 놓을 건가 아니면 50년 동안 건강을 모아둘 건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쉴까 하는데 그럼 네. 쉬는 시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광고도 보고 네. 그리고 힘 한번 주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돈 벌고. 1,000만 원씩 한번 벌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와 진짜 명상 한번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음악 자체가 이렇게 딱 듣고 단전으로 호흡을 하고 있으면 다리에 힘 주고 몸은 릴렉스. 너무 릴렉스. 아까 처음에 어떤 분이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예요? 우리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과도한 비타민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과도한 비타민은 독입니까? 아니면 비타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어도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다 빠져나간다. 어떤 게 맞아요? 네, 뭐 정확하게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수용성, 지용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라 기름에 녹는 그런 비타민이고 비타민 B, C가 수용성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주로 먹는 거는 B랑 C가 같이 들어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건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A, D, E, K 비타민은 지용성이라 많이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축적돼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요 얘기도 사실은 맞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다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빈 곳을 채우고 나머지가 나갑니다. 이거 치우고. 그러니까 빈 곳을 다 채웠는데도 남는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나온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10,000원 필요한 사람, 100만 원 필요한 사람, 500만 원 필요한 사람 다르죠. 네. 다른데 돈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각자한테 맞는 용량은 차이가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어서 그래서 기준 용량, 표준 용량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되고 하는 것들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다. 근데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일단 스타트를 하고서 점점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고용량 말고 스타트를 해서 먹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네. 칼슘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맞아요. 칼슘 흡수가 골다공증 예방 때문에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이냐? 칼슘 보조제 역할이기 때문에 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비타민 D도 먹고 있어요. 아니요. 비타민 D로 뭔가 효과를 따로 보려면 비타민 D 단독으로 용량을 높여서 또 먹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있다가 다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질병이 있고 뭐가 문제고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네. 그냥 뭐 나는 이거 많이 먹으면은 난 건강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네.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는 처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흔히 구할 수 있다고 아무나 막 아무렇게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걸 잘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저는 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딱 세상에 두 가지 네. 주식하고 이 건강 비타민 이런 건강 기능식 있잖아요. 네. 이건 희한하게 전문가 얘기 안 듣고 옆 사람 얘기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누가 제가 이거 먹어가지고 네. 뭐 어디가 좋았대. 좋아졌다. 네. 그리고 누가 이거 사서 돈 벌었대. 맞아요, 딱 그 맞아요, 두 맞아요, 가지는 맞아요. 절대 전문가 얘기를 안 듣고 그렇죠. 꼭 옆에 있는 사람 얘기만. 그리고 정말 두 가지 똑같은 건 그거 먹고 나은 사람하고 그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백년의 아침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죠. 자, 그럼 계속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초간단. 이게 초란 단어가 맞아요. 먼저 앞에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초간단 건강 습관들 혹시 더 있다면 네.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초간단도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무릎 붙이고 기대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네. 네네. 뭘 하나 더 하시면 되냐면 예. 한쪽 다리를 들고 10초간 서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앉아서 네. 한쪽 다리만 살짝 들고 있으면 됩니다. 10초 동안. 아. 네. 오, 힘든데요? 자, 그러고 반대쪽 다리를 또 10초간 듭니다. 반대쪽 다리도. 높게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엄청 힘듭니다. 어. 예, 그럴 때 허벅지 근육 단련이 크게 됩니다. 지금 여기 허벅지 그릇 예. 힘들어가는 거 느껴집니다. 예.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바쁘시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 있죠. 예, 양쪽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거 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좋다. 예. 그럼 이게 손가락 자극이 되고 뇌도 자극이 돼서 다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일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면 주식이 더 잘 도움됩니까? 네, 그러니까 허튼 짓은 안 하게 되겠죠. 질문 좋다. 네네. 어떤 짓이? 줄리안 질문 좋다. 그리고 네. 사람을 꼭 만나고 미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만나야 똑바로 그 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는 자세가 똑바르잖아요.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자세입니까? 이렇게. 엎드려야죠. 네.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가끔 만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도 앞을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게 꼭 그거는 그 스케줄에 넣어서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거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건데 그걸 읍스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읍스? 코로 읍스, 예, 읍스 운동. 읍스? 예, 그래서 코로 읍, 네, 읍스. 네, 예, 근데 조건이 들이쉴 때는 1초 만에 네. 그리고 내쉴 때는 5초 동안 20%씩 나눠서 냅니다.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이셨잖아요. 네. 내쉴 때 다 내쉬면 안 됩니다. 네. 20%, 40%, 60%, 80%, 100%를 천천히. 나눠서
호흡을 낼 수 있을 때 쓰는 근육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서서히 이게 우리 그냥 컨트롤하니까. 들었다가 그냥 확 내뱉으면 근육을 쓰지 않죠. 맞아요. 근데 참고 있을 때만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벤치프레스 할 때라거나 옛날에 보면 막 이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왜냐면 근육 만들 때는 오히려 이 컨트롤하고 있을 때 이게 잘 조절하고 있고 그렇죠. 서서히 들어갈 때 나는 횟수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되는 운동이 있잖아요. 횟수보다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처방받았는지 무슨 질병인지를 모르는 환자분도 많으세요. 그냥 그렇다는데요라고 얘기해요. 아니 네. 병의 자기 주도권은 있어야죠. 적어도. 네. 아니 진짜 이 필라테스 할 때 쌤들이 강조했던 거 바로 호흡이었다. 네. 라고 하셨고 아까 또 이거 우리 할머니 하던 손가락끼리 뚝뚝뚝 맞습니다. 할머니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옛말에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거 진짜 좋은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종이 한 장은 가벼운데 네. 종이 한 장을 오래 들고 있을 때는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이 될 때 힘들지 이 자체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한 걸 꾸준하게 하라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거 하려다가 네. 네.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주식도 비싸잖아요, 그죠? 대단한 너무 거. 큰 건. 맞아요. 야 이번에 한 내가 방에. 몰빵이다 딱 했는데 이렇게 보다 꾸준하게 막 그렇죠. SPF 이런 거나 이런 거 네.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면 차라리 맞아요. 뭐라도 하라. 위험한 거는 그건 정말 위험한 거 할 마음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네. 했는데 건강도 비슷한 건강도 건가요? 비슷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줄리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운동도 사실 아까 이게 막 이게 아니라 네.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 운동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네. 숨 쉴 때 사용하는 근육도 그냥 이게 아니라 네.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바람이 빠져나오는 그걸 느껴야 근육이 그쵸. 활성화된다. 와, 내가 뭘 똑같네요. 하고 있는지 과정을 모르는 일에는 내가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이게 얻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외줄타기 할 때 끊임없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끊임없이. 그게 루틴이에요. 네네네. 그걸 지킬 때 진짜 건강한데 그러려면 천천히 해봐야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봐. 네. 와 오늘 정말 좋은 초간단 팁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네. 이제 다리를 모으는 거, 그다음에 다리 모은 채로 한 다리씩 한 드는 들고, 거, 들고 10초씩 버티기. 얘기하셨죠. 네, 버티기. 버티는 거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네네네. 해서 다리 반대로 해가지고 네네네.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끼리 똑똑똑 누가 이제 그러시던데 이거 네. 푸크푸크 아니냐고 푸크푸크 그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네네. 푸크푸크 하지만 네네네. 우리 심장도 푸크푸크 이렇게 힘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다음에 웁스 네네. 야스. 웁 들이쉬고 네. 쓰는 5초. 천천히 하는 것으로 네네. 이제 100% 나눠서. 80% 나눠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은 한 5개 정도 진짜 초간단했는데 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거 있어요. 네. 뭐였죠? 사람을 만나라. 맞습니다. 사람을 만나라. 네. 사람을 만나라. 그거 혼자 빠지- 있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만나서 요 얘기하는 거지. 만나서 얘기하는. 예. 자, 줄리안 잘 야. 지냈어? 막 이러면서 잘 찍지? 자세 좀 바로 하시면서. 서로 들고 다리 이렇게 들고 다리 들고. 이렇게 다리 떨어졌어. 다리 떨어졌어. 그래서 네. 자, 자,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여러분들한테 이 건강 챌린지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해봐야 될 건강 챌린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오늘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어떤 건강 챌린지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챌린지는 따로 있을까요? 네, 챌린지는 조금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면역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네. 하나는 장 면역, 네, 하나는 장 등 면역이에요. 등이요? 예, 무슨 말이냐? 장 면역은 음식 지나가는 길에 생긴 거. 네. 그리고 등 면역은 신경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일이에요. 네, 아하, 그래서 신경- 음식 지나가는 신경. 길은 장 쪽이니까 유익균들이 도움을 준다 이 얘기고 네. 등은 뇌에서 내려가는 척수신경은 척추를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게 굽어서 눌리면 우리가 위 지배하는 신경이 눌리고 장 지배하는 신경이 눌리면 소화도 안 된다, 장이 안 움직인다. 그럼 치료는요? 등을 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게 좋은 팔자다 그러는데 진짜 맞아요. 배, 장 면역, 네. 등.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역이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평등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집 크기가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니고 어느 집에나 전기가 들어오면 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평등해야 진짜 평등하다. 그 연결을 하려면 자세가 바르고 등의 척추가 좋아야 되는데 예를 네네. 하나 들면 이 경추가
경추신경 3, 4, 5번 여기가 많이 눌려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횡격막 움직이라는 횡격신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눌려 있어서 횡격신경이 잘 안 움직이게 됐다. 네. 그러면 숨을 숨도 잘 못 쉴 수 있고 간도 너무 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른쪽 갈비뼈 밑이 아프네 하는데 간을 찍어봤더니 정상이다. 피 검사도 정상이다. 근데 이거는 간의 장소만 보는 거고 걔한테 신호 보내는 애는 문제 없냐? 내가 너무 숙여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운동을 했더니 스트레칭을 했더니 안 아프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연결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등면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희가 챌린지 이 등면역 키우기 위해서 네. 어떻게 네. 하면 될까 이번에? 예. 그래서 제가 1회 때는 챌린지에 공복을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복인데 항복입니다. 항복이요? 예. 만세하고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만세 이렇게. 예. 역시 허리에 등에 그 의자 떼고 네. 만세인데 90도여야 됩니다. 90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예, 줄리안. 더 힘드네요 이게. 예, 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네. 요렇게 하면은 괜히 한 대 더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때려. 이건 때려. 이건 때려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대로. 90도로. 그리고 이 손이 나 귀 옆에 있을 정도. 요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예. 예, 똑바로 해서 요렇게 있을 때. 정말 뒤에. 예, 요렇게 있을 때 뭐가 좋으냐? 이걸 했지만 등이 펴지고 있어요. 그렇죠. 등이 펴지죠. 그리고 갈비뼈가 늘어나요. 갈비뼈 사이사이에 늑간근이라고 있는데 얘가 뭉쳐 있으면 우리 호흡할 때 많이 못 늘어나면 흉곽이 산소가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늘어날 수 있고 견갑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복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지금 일인가 뭐 하실 것 같고 지금 저희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주련이 왜 이러고 있지, 주호 기자님 왜 이러고 있지라고 지금 막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스튜디오 하는 이상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조차도 한 3분씩 틈나는 대로 하루에 5회 정도 하면 15분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3분 정도는 바른 자세로 만세 항복 운동을 꼭 해서 공복에 의한 항복으로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 네. 올리자마자 땀났습니다. 이렇게 그쵸. 하시니까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 근육 잘 안 쓰잖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네. 약간 이제 쓰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이게 잘 안 쓰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예, 우리가 예. 뒤를 보고 키보드를 쓰진 않죠. 네. 다 엎드려서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이 소흉근 같은 게 짧아지면 어깨는 계속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말리면은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그래서 펴야 됩니다. 아. 호흡하면 누가 욕해도 잘 견딜 수 있는데 호흡이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좋은 말 해도 짜증이 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세를 펴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복하겠습니다, 기자님. 빵. 땅 후루루루인가요? 자, 근데 저희 아저씨들끼리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지금 사진과 인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찍을까요? 옆에서 찍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하. 이렇게 찍어도 괜찮을까요? 한 손으로도 하는 거. 그러게 이렇게라도 그것도 찍어야겠네요. 괜찮은데 네. 누가 좀 찍어주셔서 어. 이게 말려 있지 않고 제대로 펴졌는지 엄지 손가락이 내 귀 옆에 와 있는지 더 뒤로 가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아 뒤로 갈수록 좋아요? 젊은 사람들. 예, 더 좋을 수 있는 건 유연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렇게 모으지 말고 귀 옆에 보낸다 생각하고 옆으로? 예, 90도로 딱 있으면 저도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운동이에요. 아니 저도 네. 진짜 헬스장 가면 저희 트레이너께서는 이런 운동 하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등 근육 쓰기 위해서. 근데 무게 안 들어도 아, 그럼요. 힘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반동을 안 주고 이 지키는 버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혼자 계시면 뭐 타이머를 맞춰서 네네. 이렇게 밑에라도 이게 딱 뭐 물병 하나 딱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그렇죠. 타이머 맞추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세를 스스로 보려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봤을 때 이 손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지, 그렇죠. 귀와 위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지 좀 네. 보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한쪽 팔부터 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눈은 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뒤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네요. 안 되죠. 예. 그러네요. 될 때까지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한복한 자세에서 고개 좌우로 들여도 괜찮아요? 좌우로? 치열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면 자유로워지죠. 근데 이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 목이 나오는 이 관절이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펴면 목이 훨씬 잘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목을 우리가 뺀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생각을 한다면, 예,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 건강치료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저희 건강치료제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또 선물까지 드리니까 그죠?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문자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해시태그 100년의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를 붙여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100년의 아침에 가입한 이후에 챌린지 쉽게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010-3898-2324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선정되신 분들께서 100년 화편 밥알 찹쌀떡 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건강 챌린지는 항복하기. 한복하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지난주 네. 저희가 시간이 바뀌죠. 네, 그렇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10시가 아닌 매주 금요일 11시에 찾아뵙게 됩니다. 우리 줄리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전 10시보다는 11시를 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다음 주에 또 스페셜 MC가 들어온다고 아, 얘기 그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네. 줄리안 좀 요즘에 또 이렇게 어디도 가고 하셔야 되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가족 여행 좀 한번 아. 가서 한복 좀 하려고 했는데요.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100년 아침 하면서 너무 좋은 건강 관련된 챌린지를 알았는데 네. 혼자서 갖고 있기 그래서 빨리 베개 가서 가족에게도 같이 이런 것도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다리도 모으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 좀 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다음 주가 이제 휴가를 좀 떠나야 될 때가 돼서 네. 저 아들하고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둘이서. 오. 둘이서. 오. 너무 좋네요.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사실 아드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아유, 여행이죠. 그쵸, 아예 그쵸. 너무 여행이죠, 그죠? 아니 이거 잘 알죠. 박사님한테 여쭤봐요. 아, 박사님 어떠십니까? 그쵸, 모시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와이프랑 애는 어디 따로 놀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휴가입니다. 그렇다니까. 어쩐지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시긴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요, 줄리안과 제가 아니라 스페셜 진행자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인사는 우리 방송에서 배웠던 대로 공복하세요. 어떠세요? 공부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주제 말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말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암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얘기해보려고 하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 함께 공복하셨어요? 어때요? 공복하세요? 어때? 공복? 아니, 제가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좀 쉬면서 일하십시오. 와. 공복하셨나요? 자. 노래 얘기까지 잘하실 줄 몰라가지고 와. 지금 기자님께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놀랐어요. 네. 아. 야,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음악을 좋아하고 저는 공복해서 그런가요? 공복하고 항복해서 행복합니다. 공복하고 화목하면 노래가 이렇게 잘하게 되나요? 그럼요. 네네. 네. 원래는 딱 그 타이밍에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했었어야 네. 되는데 놀라서 놓쳤어. 기자님이 갑자기 여기 에러가 났더라고요. 로딩 됐어. 아, 자. 좋습니다. 다 함께 댓글창에서도 다들 이제 공복하세요라고 외치고 마무리 네.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에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소감 짧게 한마디. 네, 건강한 몸은 명품이나 일회용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이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내가 쓸 수 있는 몸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감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명언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박사님 또 뵙고 싶다는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저희 100년 아침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공복하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공복하세요.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편.